안녕하세요. 조현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급명령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급명령의 대상은 금전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라고 하지만, 자, 금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이. 그리고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게 서면상으로도 좀 확실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셔도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만약 주소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각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어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 사실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정도 좀 제한적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내가 받을 돈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 이러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은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가지긴 해요. 자, 그리고 저렴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지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비용을 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하면은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인지대, 그냥 한마디로 수수료를 받는데 법원이 그 수수료가 보통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만 받고 해주고 송달료도 보통 민사소송은 서로 서면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회에서 15회 정도의 분을 요구하는데 당사자 한 명당. 하지만 지급명령은 6회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절약하실 수 있고, 자, 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자, 법원이 서면 심리로 끝내고 서면 심리를 해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보를 송달하고 그 송달에서 2주 동안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주 그리고 신청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 하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기간 내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청 절차를 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조금 있다가 제가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판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낸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고, 자, 이 지급명령 결정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해 줍니다. 이 송달을 해주기 위해서 주소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만약에 주소가 잘못됐을 때 보정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막 채무자가 송달이 됐다. 송달이 됐는데 이의 신청이 2주 동안 없어요. 이해할 게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제 결정 정보를 들고 강제 집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14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민사소송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아까 뭐랬죠? 송달료도 쌌고 인지대도 쌌잖아요. 그럼 그 차액만큼 다시 또 추가로 납부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뭐 답변서 주고받고 준비서면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다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송달이 안 됐을 때는 자, 주소 보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소를 제기해서 다시 뭐 사실조회 확인하고 뭐 주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고, 주소 보정이 가능하다 그럼 주소 보정을 해볼 거잖아요. 주소 보정을 했는데 송달이 되면은 뭐 다시 이제 지급명령 결정이 되겠죠. 그럼 송달이 된 거랑 동일하게 넘어와서 다시 이 신청이 있냐 없냐로 넘어갈 건데, 주소 보정이 안 된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각하됩니다. 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서류 제출, 민사서류 제출하시면은 지급명령 독촉 신청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의하고 작성 누르시면, 자, 여기에 나오는 별표 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면 돼요. 자, 사건명은 다 다양하게 있겠죠. 자,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임대차 보증금이 많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이 보증금이 2억 원이다 하면 2억 원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청구금액도 2억 원으로 자동으로 적히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자, 우리는 이때까지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한 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임대인의 주소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달리 관계없이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남부지방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당사자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채권자는 자, 신청하는 돈을 받을 사람이고, 자, 채무자는 돈을 줘야 될 사람을 다 채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지금 내 거 쓰고 당사자명, 주소, 송달 장소 하고 저장 눌러주시고 세무조도 동일하게 법인도 가능하고 자연인도 가능합니다. 자연인으로 치면은 임대인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리고 송달 장소 국적 쓰고. 자, 주민등록번호는 필수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청은 돼요. 하지만 나중에 주소 보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번호는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 작성했고 대리인 목록은 저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넘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청구 취지 입력은 자, 일단 금액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시 12% 이거는 소처법에서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면 되고, 자, 이 독촉절차 비용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송달료와 인지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자, 청구원인은 여기 내용 파일 첨부하기 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 서면 심리로 끝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기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워드 이용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뭐 입증사실들 자세히 쓰고 이제 어떤 서류를 첨부할 건지도 다 첨부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여기에 첨부 서류에 뭐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돼요. 보통 이거는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이랑 다르게 이제 뭐 서증이랑 뭐 첨부 파일이 안 나눠져 있고 이게 그냥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갑 몇 호증, 소갑 몇 호증 뭐 이런 식으로 넣으셔서 증거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우리가 필요한 서류도 다 넣고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있고 확정일자, 뭐 초본, 그리고 뭐 영수증, 우리가 나왔던 영수증, 그리고 내가 퇴거했다면 퇴거했다는 확인서,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된 것들 뭐 이런 데 것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등록하고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뭐 자, 이걸 넘어가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신청해봤던 전자소송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냈던 서류들이 PDF로 딱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 나온 것들을 한번 내용 쭉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소송비용 납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급절차 이제 독촉절차가 완료되거든요.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서. 그러면은 일단 심리 끝나고 뭐 송달되고 2주 내에 결정이 나니까 좀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제대로 안 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절차로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마무리됩니다. 비용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비용이 작고 받을 돈이 확실하다 이러면은 개인이 직접 지급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